안녕하세요. 캐 사장입니다. 아이디어 제품으로 창업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실패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아이디어 제품으로 창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우 부끄럽지만 제가 망했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지금이 두 번째 창업이고요. 첫 번째 창업을 했던 게 2012년이었으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보고 계시는 건 제가 처음 창업했던 아이템인데 멀티탭에다가 수납함을 붙여서 선정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품을 개발했던 건 저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 금형 제작 비용으로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썼었어요. 개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겠어요. 뻔하죠. 뭐 가진 것들 다 팔았습니다. 뭐 결혼 예물도 팔고 취미로 하던 카메라도 다 팔고 결국에는 집까지 팔았죠. 한마디로 인생을 완전 올인한 건데 그렇게 했어도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제품 개발하기에도 벅찼어요. 수입은 없고 제품 개발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생활비도 없고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애도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서 개발 총괄 자리를 줄 테니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발했던 이 제품은 제가 5천만 원을 받고 그 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품 양산도 못 해보고 소유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슬픈 얘기죠. 당연히 제품 판매 수익금은 다 회사로 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로 제품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 팔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엔지니어 출신 창업자들이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기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생산하고 판매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을 미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계획으로 일을 진행시키니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무 어렵고 복잡한 제품을 해서 그래요. 개발 비용만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 제품을 첫 아이템으로 선정하는 것부터가 큰 실수였던 거죠. 실패하더라도 뭐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제 수준에 맞는 가벼운 아이템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이디어 제품으로 창업을 했다면 기획하고 개발해서 마지막 판매하고 고객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적인 사업의 과정을 다 경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을 하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실패를 했더라도 경험이라도 남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서 몇 년간 일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후회하고 반성했던 게 이거거든요. 끝까지 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경험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드렸던 조언들의 대부분은 저의 이런 처절한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자기 반성은 이 정도로 하고요. 창피하니까 빨리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회사 그만두고 백수 시절일 때 이제 제품 설계 아르바이트로 했던 건데요. 뭐 10년도 넘었고 단종된 제품이니까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핑크핑크한 이 제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입니다. 유명한 고양이 아시죠? 헬로키티. 무려 헬로키티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이에요. 저는 제품 설계만 했어서 제품의 기획 단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전해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운전을 남자만 하나요? 여성 운전자분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블랙박스도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철저하게 기획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머릿속으로 추측만 하고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디자인이 나온 이후에 시제품을 분명히 만들었는데 그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분석을 했다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차량 제품들이 왜 다 남성적이고 시커멓고 이런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차량용 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빠나 오빠, 뭐 아니면 남편, 또 남자친구, 이렇게 나와 친한 다른 남성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게다가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많지만 실제 구매하고 설치하는 건 대부분 남성들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다음 더 중요한 거.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에 설치하긴 하지만 밖에서도 보이잖아요. 만약 핑크색 블랙박스가 밖에서 보인다고 쳐보세요. 이건 이 차량의 주인은 여성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성분들 중에는 자기의 성별을 굳이 노출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했던 아이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반적인 블랙 색상도 같이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판매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라이센스 비용 포함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확실한 타겟 고객층이 있다면 그 고객들을 찾아서 인터뷰해보고 제품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정말 꼼꼼하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디자인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제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사전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제가 개발 컨설팅을 해주던 사례인데요. 이건 아이템이 실패했던 게 아니라 실패할 뻔했던 걸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도움을 줬던 사례입니다. 산업용 멀티 콘센트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때 쓰려고 방금 전에 옆에 있던 저희 사무실 멀티 콘센트 사진을 그냥 찍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의뢰를 받고 갔을 때는 디자인만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회의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딱 봤는데 이걸 보는 순간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 콘센트를 꽂는 이렇게 움푹 패인 소켓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제품 사이즈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입니다. 당시에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 이게 굉장히 거슬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 소켓이 꽂히는 부분의 깊이를 기존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양쪽에 금속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접지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거슬리니까 사각형 형태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디자인을 보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정말 큰일 난다. 만들어도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기 제품들은 무조건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켓 부분의 모든 사이즈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꼭 지켜야 돼요. 이걸 마음대로 바꾸면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법을 바꿔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모르고 그냥 개발 들어가 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어마어마했겠죠. 최악의 경우 개발까지 다 끝내버렸다면 만들어 놓고 팔지도 못한 채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제품군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을 개발하실 때는 개발하시기 전에
인증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실패 사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해 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다 이런 실패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면서 늘 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이런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로 영상을 계속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만이라도 미리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디어 제품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천천히 가느라고 성공의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실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크기보다는 성공의 횟수가 훨씬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막막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 사장이었습니다.